혈액형이 우리 수명과 건강에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릴 때 그냥 재미로 봤던 혈액형, 사실 환갑 넘어서부터 어떤 큰 병에 걸리기 쉬운지를 조용히 결정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만약 내 혈액형이 어떤 질병에 특히 취약한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병이 찾아오기 전에 완벽하게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청춘의 한종현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평생 대학병원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뇌혈관 환자들과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며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의 환자를 추적한 실제 역학 데이터와 제가 평생 마주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워낙 바쁜 대학병원 진료실에서는 의사들이 미처 다 설명해드리지 못했던 아주 귀하고 특별한 건강 정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O형, A형, B형, AB형까지 4가지 혈액형이 가진 타고난 강점과 주의해야 할 취약점을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모든 혈액형의 건강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하나 더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혈액형 뒤에 붙는 작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건강의 지도를 완전히 뒤바꿀 만큼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도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혈액형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혈액형인 O형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O형을 가지신 분들께는 아주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몸속 피가 쉽게 굳거나 엉기게 만드는 인자들이 O형의 혈액에는 자연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사계절 내내 맑고 힘차게 흐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겨울이 와도 절대 얼어붙지 않고 시냇물 바닥이나 벽에 찌꺼기도 잘 쌓이지 않는 참 깨끗한 흐름이지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진행된 대규모 역학 연구들을 보면 O형인 분들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그런데 의사로서 제가 진짜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제가 평생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왔지만 특히 60대가 넘은 O형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혈압도 아주 정상이고 고지혈증 수치도 깨끗합니다. 가족 중에 심장병을 앓은 사람도 없으니 나는 평생 혈관 걱정은 없겠다 하며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문제는 바로 그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내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들을 방심하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속이 자꾸 더부룩하거나 신물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면 O형분들은 아이고 내가 요즘 음식을 잘못 먹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겨버리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나 허리가 쑤실 때도 병원에 가기보다는 그냥 약국에서 소화제나 진통제를 스스로 사서 드시면서 별것 아닌 습관처럼 여기십니다. 하지만 O형에게 가장 큰 위험은 심장이나 뇌혈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위장입니다. 의학적으로 규명된 사실을 보면 O형의 윗점막 표면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다른 혈액형보다 훨씬 더 쉽게 달라붙는 특이한 결합 부위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비가 내린 뒤 아주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토양과 같습니다. 그런 땅에는 잡초 씨앗이 가볍게 떨어지기만 해도 금세 뿌리를 깊게 내리는 법이지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환경에서는 이 점을 더욱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위암 발생률이 대단히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O형이라는 유전적 특성을 가졌다면 속이 많이 아플 때까지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병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은 처음부터 요란하게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통증을 주지도 않지요. 그저 위 점막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는 수년 동안 우리 몸의 보호막을 서서히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 결과로 만성 위염이 생기고 위궤양으로 진행되며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늘 강조하지만 모든 질병은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일찍 발견한다면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제 환자 중에 대전에 사시는 67살 이성환 씨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O형이셨는데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아주 건강하셨고 병원에 입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것을 늘 큰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저 나이 들어서 소화력이 조금 떨어졌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겁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걱정이 많던 따님이 억지로 아버님 손을 이끌고 병원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바람을 불어서 확인하는 요소 호기 검사를 해드렸는데 위장 속에 헬리코박터균이 가득 차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위벽을 갉아먹으며 진행 중이던 염증 부위까지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제 치료를 잘 받으셨고 나중에 경과를 보러 오신 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그때 일찍 검사 받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귀찮다고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이성환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혈액형이 남들보다 위장 건강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아무도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O형 여러분은 오늘부터 내 몸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50살이 넘으셨는데 아직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면 올해는 꼭 가까운 의원에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크게 불어넣는 호기 검사나 대변 검사만으로도 몸에 아무런 무리 없이 아주 간편하게 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약국에서 소염 진통제를 사서 장기간 복용하는 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진통제 성분들은 위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을 줄여서 위벽을 손상시키기 쉬운데 안 그래도 예민한 O형의 위장 토양을 더 거칠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드시는 식탁 위에 건강한 발효식품을 조금씩 올려보세요. 너무 짜지 않게 적당히 담근 김치나 된장, 그리고 당분이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가 참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행하는 식단이 아니라 위장 속의 면역 환경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쉽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해보자면 O형에게 건강한 심장과 깨끗한 혈관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귀한 유산이지만 위장은 내가 매일 정성을 들여 가꿔야 하는 내 책임의 영역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을 돕기 위한 소중한 참고 정보이며 혹시 이미 치료 중인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뒤에 실천하셔야 안전합니다. 이제 A형 혈액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특히 귀에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성격적인 특징과 실제 의학적으로 꼭 알아야 할 건강상의 사실 사이에 가장 큰 간극이 있는 혈액형이 바로 A형이기. 젊을 때는 잔병 치레도 적고 이것이 인생에 아주 큰 무기가 되지요. 하지만 50살, 6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A형의 혈액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다소 쉽게 엉겨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를 굳게 만드는 혈소판이라는 성분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신경외과 의사인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며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A형만의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급한 일을 처리하거나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동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게 돌아가는 엔진이 있다면 그 기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내 몸 안에서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코르티솔이 바로 그 고장난 엔진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따로 노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추기며 위험성을 몇 배나 키우는 아주 무서운 단짝입니다. 저는 평생 신경외과 수술실에서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과 손주들을 돌보느라 모든 압박과 스트레스를 이를 악물고 참아내시다가 결국 뇌혈관이 막혀 쓰러지신 A형 환자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참 익숙하면서도 마음 아픈 말이 있지요. 바로 그리고 제 임상 경험상 A형이신 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아픔과 서러움을 가장 잘 참고 묵묵히 견디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제 외래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살 김선자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A형이셨던 어르신은 평생 참 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남편분을 일찍 여의고 홀로 4남매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내신 강한 어머니셨지요. 평생 남들에게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늘 속으로 꾹 참으며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여쭤보았더니 참 가슴 아프게도 수십 년 세월 동안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조용히 아침 시간을 보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더라고요.
신경외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 어르신 혈관의 진짜 문제는 처방전에 있는 혈압약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멈추는 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최대 출력으로 쉬지 않고 가동되어 온 코르티솔 엔진이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남들을 위해 평생을 꼭 참아오신 그 인내심은 정말 눈물겹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도 마땅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A형에게 스트레스 관리는 삶의 여유가 있는 일부 사람들만 누리는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그 어떤 비싼 심혈관 약보다 강력한 진짜 치료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오르기 전에 딱 5분만 온전히 나만을 위해 써보세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넷을 세면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여섯을 세면서 숨을 아주 가늘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딱 5분에서 10분 정도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길게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 거르지 않고 실천하는 꾸준함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1시간 쉬는 것보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내쉬는 깊은 호흡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식단에서도 조그만 변화를 주시면 좋습니다. 짙은 녹색 채소나 달걀, 콩류, 그리고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식탁에 자주 올려주세요. A형은 지쳐있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비타민 B군을 다른 혈액형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5살이 넘으신 A형 분들은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혈압을 규칙적으로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무겁거나 피곤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 가득 찬 무거운 짐들을 매일 아침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과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B형 혈액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계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가 진행 중인 참 흥미로운 혈액형이기도 하고 사실 건강 관련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혈액형이기도 합니다. B형을 가지신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튼튼한 면역 체계를 타고나셨습니다. 과거 B형의 조상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왔던 유목민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절에 따라 매번 바뀌는 다양한 먹을거리와 척박하고 가혹한 기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했지요. 덕분에 B형분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거부 반응 없이 아주 잘 소화해내고 몸에 흡수시키는 훌륭한 능력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이 유연함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B형의 이 유연하고 훌륭한 면역 체계 역시 평소에 제대로 조율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적인 생활 방식이 이 좋은 균형을 자꾸만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B형인 분들에게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공업용 튀김기름이나 가공식품, 청량음료,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과자들은 단순히 영양가가 없는 나쁜 음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B형의 예민한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몸속의 염증 반응을 아주 강하게 유발하는 불씨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이 조용한 염증은 참 무섭습니다. 당장 열이 펄펄 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극심한 통증도 없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몸속의 관절과 혈관, 그리고 갑상선을 서서히 갉아먹으며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의사로서 B형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때로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목표물을 잘못 겨냥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병원균을 공격해야 하는 우리 몸의 파수꾼들이 도리어 내 소중한 신체 조직을 적으로 오해해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밤사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밤새도록 나를 지켜주던 충실한 경비병이 실수로 아군에게 총을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몸이 무겁고 늘어지는 만성 피로나 관절 통증 같은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이 내 몸에서 시작되는 서글픈 방식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살 한병훈 씨가 생각납니다. 온몸이 무겁고 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지요.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다, 혹은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다 하는 말만 들으셨다고 해요. 물론 노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엔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았더니
그분의 몸은 만성적으로 아주 활성화된 염증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병훈 씨는 결코 마음이 약해서 꾀병을 부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B형인 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할까요?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드시던 한국의 전통 밥상, 그러니까 밥과 채소, 생선,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처럼 자극 없이 간단하게 조리한 음식들이 B형의 생물학적 특성에 아주 잘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 조상들이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서구식 음식들을 너무 많이 식단에 추가하면서 생겨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여러 번 사용한 튀김기름이나 가공식품,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도 B형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격렬하게 했다가 팍 쉬는 방식보다는 빠르게 걷기나 수영, 혹은 가볍게 자전거 타기처럼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이어가는 유산소 운동이 면역 조율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피로나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매년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 때 혈액 속 염증 수치 검사를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참 따뜻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비록 작은 숫자 하나이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지식을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B형에게는 유연한 면역 체계가 가장 큰 보물입니다. 하지만 보살피지 않고 흐트러지도록 방치하면 도리어 가장 큰 칼날이 되어 나를 겨눌 수 있습니다. 내 면역 체계가 항상 알맞게 조율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AB형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늦게 나타난 독특한 혈액형이지요. A형과 B형의 피가 만나며 아주 조화로운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AB형은 주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면역력이 참 뛰어납니다. 이건 아주 다행스럽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평생 대학병원에서 뇌혈관을 수술하고 치료해온 신경외과 의사로서 제가 AB형 분들을 만나면 아주 유심히 살펴보는 신체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AB형은 A형으로부터 피가 다소 쉽게 엉겨붙는 성질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 30년, 40년, 세월 동안 뇌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게 됩니다. 커다란 뇌혈관이 한 번에 꽉 막혀 쓰러지는 요란한 뇌졸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얇은 실핏줄들이 아주 조금씩 좁아지면서 뇌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가 조용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물줄기가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오늘 당장 정원의 모든 나무와 꽃들이 시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물이 아주 찔끔찔끔 부족하게 공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정원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있는 작고 여린 화초들부터 서서히 말라 죽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 방금 들은 말을 기억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핵심 영역이 바로 그 정원 구석의 여린 화초와 같습니다.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곧 내 기억력을 지키는 일이고 혈당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것이 내 머릿속 세포들을 젊게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혈액순환과 혈관에 이로운 모든 생활 습관들이 결국 내 머리를 평생 맑게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제 외래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제주도에 사시는 74살 김옥자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자꾸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가스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은 걸 깜빡하거나 평소 잘 알던 이웃을 만나도 이름이 금세 떠오르지 않아 덜컥 겁이 나셨다고 해요.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김옥자 어르신에게는 아주 큰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들보다 아주 일찍부터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돌보기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매일 밤 충분히 주무시고 제주 앞바다에서 싱싱하게 잡아올린 생선을 식탁에 올려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아침 시장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며 이웃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크게 웃으셨지요. 이것은 단순히 하늘이 내려준 행운이 아닙니다. 내 뇌를 의식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무런 증상이 없던 아주 건강할 때부터 일상에서 지혜롭게 실천해 오신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AB형 여러분은 맑은 정신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경외과 의사로서 꼭 권해드리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연어, 청어, 참치 같은 생선에는 뇌신경 세포막을 구성하고
영양을 직접 공급하는 오메가3. 일주일에 딱 2번만 등 푸른 생선을 챙겨 드시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을 넘어 지쳐가는 내 뇌세포에 가장 질 좋은 밥을 주는 일과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처럼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 귀한 보물을 아주 가까이에 두고 계시니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자주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돈이 전혀 들지 않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보약인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뇌 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깨어있는 낮 동안 머릿속에 쌓인 나쁜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하루에 6시간도 채 자지 못하면 이 소중한 청소 작업이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푹 주무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고생해온 내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선물입니다. AB형에게는 넓은 면역력이 아주 큰 유산이지만 뇌혈류와 인지기능만큼은 아주 일찍부터 의식적으로 정성을 들여 보살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몸과 내 건강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게 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숫자를 남겨주세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혈액형 뒤에 붙어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기호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RH 인자입니다. 서양인의 경우에는 RH 음성인 사람이 전체의 15% 정도로 제법 많은 편이지만 우리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에게는 이 RH 음성 혈액형이 단 0.1%에서 0.3% 정도로 아주 드물고 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중요한 계약서를 쓸 때 맨 마지막에 아주 작게 적혀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막상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내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핵심 조항과도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점차 밝혀지고 있는 사실에 따르면 RH 음성인자를 가진 분들은 몸속의 염증 유발 인자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O형이든 A형이든 수칙들을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병원에서 수많은 수술을 집도해온 신경외과 의사로서 제가 정말 신신당부하고 싶은 2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 중에 RH 음성 혈액형을 가진 여성이 있고 현재 임신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미리 상의하셔야 합니다. 엄마와 아기 사이에 RH 인자가 다를 때 생길 수 있는 면역 반응들은 미리 알고만 있다면 요즘 현대의학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안전하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불의의 사고나 큰 수술로 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RH 음성 혈액이 극히 드문 환경에서는 평소에 나와 내 가족들의 정확한 혈액형 기호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나의 정확한 RH 혈액형 정보를 휴대폰에 꼭 저장해 두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꼭 미리 알려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혈액형별로 설명해드린 다양한 의학적 메커니즘과 경향성들은 분명히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건강 운명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평생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혈액형은 내 건강의 종착지를 미리 결정해둔 판결문이 아니라 안전하게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지도일 뿐입니다. 지도는 어느 길에 깊은 웅덩이가 있고 어느 구간이 험난한지를 미리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저는 평생 신경외과 수술실과 진료실에서 일하며 나이가 7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저보다 뇌혈관이 훨씬 깨끗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시는 환자분들을 참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남들보다 더 특별하고 훌륭한 유전자를 타고나서 건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몸이 어떤 약점을 가졌고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게 매일의 삶을 소중하게 가꾸기로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머리를 쓰시고 2발로 땅을 힘차게 디디며 늘 부지런히 움직이셨지요.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선천적인 성향과 실제 내 건강 사이에는 아주 넓은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간격은 결국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들로 온전히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젊음은 단순히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내가 매일 가꾸는 건강함 그 자체입니다. 오늘 내 몸을 정성껏 돌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청춘은 다시 시작되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몇 살이시든
내 몸을 위한 새로운 건강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나이는 우리를 가로막는 무거운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나 자신을 돌봐야 하는 가장 따뜻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실천하시는 이유는 어떤 몹쓸 병에 걸릴까봐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곁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세월을 함께 누릴 충분한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거창한 다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따뜻한 다짐 한 줄만 가볍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방금 떠오른 그분이 어쩌면 여러분 덕분에 이 소중한 이야기를 가장 필요로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나이 들어 마주하는 다양한 건강 고민들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다시 청춘과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의 일상관리를 돕기 위한 참고 정보이며 의사의 개별적인 처방이나 조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의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묵묵히 나와 함께해온 가장 소중한 동반자인 내 몸을 오늘만큼은 꼭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